이 멀티플 리그레션에 대해서 몇 가지 첨언을 하고 또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은 어떻게 할 건지 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롤러코스터의 예를 가지고 좀 해보겠습니다. 이 롤러코스터 지금 맨 왼쪽에 보면 이름이 있고요. 뉴멕시코 레를러, 뭐 퓨지야마 골리앗, 뭐 다양한 이제 파크, 어뮤즈먼트 파크에 이런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나라도 있고 타입도 있고 뭐 우든도 있고 스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duration, speed, height, drop, length, inversion은 거꾸로 가는 게 있느냐 뭐 이런 데이터셋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던지고 싶은 질문이 롤러코스터가 뭐가 롤러코스터를 빠르게 하냐, 그러니까 스피드를 예측하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빠른 거를 사람들이 타고 싶겠죠. 그래서 내가 이제 새로운 걸 빌드할 때 어떤 특성들을 임플멘트를 해야 되냐, 더 빠른 롤러코스터를 만들려면 그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두 번째, how long the ride will last. 그럼 듀레이션이 긴 거를 사람들이 선호하겠죠. 그럼 듀레이션이 길려면 뭐 어떤 게 있어야 되냐 이런 거죠. 이해되죠?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네.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에 가면 데이터셋을 딱 받고 스프레드시트 받아서 야 그 선임이 야 이거를 예측하는 변수를 찾아와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멀티플 리그레션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 모델에 대한 인퍼런스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여기서 y는 듀레이션이에요. 이 두 번째 듀레이션이 y고 이걸 예측하는데 length, 이 롤러코스터의 길이가 당연히 길면은 듀레이션이 길어지겠죠.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관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봤더니 실제로 이런 굉장히 파지티브한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R² 나오고 뭐 쭉쭉쭉 이제 모델 레벨의 그런 단순한, 이건 심플 리그레션이죠. 단순한 관계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인버전을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넣어보자. 왜냐면 랭스가 있지만 랭스가 아무리 길어도 인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듀레이션이 달라질 거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인버전을 넣고 싶은데 문제가 있어요. 인버전은 숫자가 아니라 지금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이에요. 인버전이 거꾸로 가는 게 파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관계를 보면은 지금 빨간색이 인버전이 있는 경우고요. 블루가 없는 경우인데 인버전이 있으면 봐봐요. 이렇게 같은 랭스여도 더 듀레이션이 길어지죠. 이해가 되죠? 왜냐면 거꾸로 한번 가니까 길이는 그대로여도 이 거꾸로 가는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 듀레이션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를 그려보면 일단 인버전이 중요한 요소, 그런 그 듀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구나, 베리어블이구나라는 걸 확인을 일단 할 수가 있죠. 그죠? 네. 자, 그래서 넣고 싶은데 어떻게 넣냐? 그리고 따로 모델을 파란색과 빨간색을 따로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no 인버전이고 여기 인버전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있는 경우를 봤더니 이 슬롭이, 랭스에 대한 슬롭이 조금 바뀌죠. 여기서 슬롭이 비슷하죠. 비슷한데 인터셉트가 바뀌죠. 인터셉트. 원래는 25.9961이었는데 인터셉트가 47.6454로 바뀌고 슬롭은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0.0274, 0.0299. 그래서 슬롭은 비슷한데 인터셉트가 굉장히 다르다. 그 말은 어디션 하는 이 이펙트가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 어디션과 인터랙션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디션이 있는 거죠. 어디션 이펙트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한 모델에 넣을 거냐 했을 때 이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넣으면 돼요. 인디케이터 베리어블을 보통 트리먼 코딩이라고도 하는데 이 1과 0으로 이제 표시를 하는 건데요. 1은 인버전이 있는 롤러코스터는 1로 그냥 표시를 하고요. 그러니까 yes였던 애들을 다 1로 코딩을 바꾸고 없던 애들은 0으로 코딩을 바꾸는 거예요. 리그레션을 하려면 여러분 무조건 숫자여야 돼요. 숫자가 아니면 리그레션을 못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머신러닝도 뭐 여러분 지금 딥러닝 다 숫자여야 돼요. 모든 이 세상을 다 숫자로 표현하는 거예요. 모든 모델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1과 0으로 이 카테고리컬 베리어블도 표시를 하는 거죠. 그때 이게 어떤 의미가 될까냐는 거를 이제 오늘 설명을 할 건데, 코딩은 바꿔도 돼요. 0이나 1 두 개를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해석이 바뀌죠. 네. 스탯스는 그러니까 뭐 p-value나 이런 건 전혀 안 바뀌고요. 대신에 인터프리테이션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1과 0을 인버전이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해서 한 거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인버전이 있을 때 더 듀레이션이 길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포지티브가 되죠. 30.0824. 만약에 이거를 0으로 하고 요거를 1로 했으면 마이너스 30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코에피션트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이 바뀌는 거죠. 자, 지금 모델을 가지고 지금 이 모델이 나타내는 그 식은 이 식이에요. 이 듀레이션은 22.39 이게 인터셉트고요. 더하기 0.02823 요게 랭스에 대한 이제 슬롭이고 이 두 개는 별로 변화가 없으니까 똑같이 하고 인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터셉트가 30.08씩 바뀌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네,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인버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니까 그 다음에 랭스가 2170이에요. 그러니까 2170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예측값이에요. 실제로 듀레이션이 125인데 이게 예측값이니까 조금 다른데 하여튼 113.75가 예측치고요. 그 다음에 랭스는 거의 비슷한데 2559 여기 조금 더 긴데 이건 인버전이 없어요. 없으면 얘가 0으로 들어가고 이 예측치는 94.66세컨드가 되죠. 그래서 전체 수식에 이 각각의 베리어블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이 Estimated Duration이 나오는 거죠. 됐죠? 됐어요? 네. 그래서 1, 0으로 하면 굉장히 단순한 코딩 같은데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을 1과 0으로 단순하게 해버리면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아까 전에 예에서는 지금 이 라인이 두 개가 굉장히 평행하죠. 이 말은 어디션 이펙트가 있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그려봤는데 두 개가 굉장히 달라요. 크로스가 되면 인터랙션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 예에서는 지금 카보하이드레이트의 그람수와 이 Y축은 Y축은 칼로리고요. 이 빨간색은 밋 베이스트고 파란색이 넘 밋 베이스트 아이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밋이 있느냐 없느냐 고기에 기반한 어떤 음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렇게 칼로리가 증가하는 게 그람에 따라서 굉장히 카보하이드레이트의 양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네. 여기서는 이제 이 인터랙션을 뭔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두 개의 인디케이터 혹은 하나의 인디케이터를 곱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여기 카보하이드레이트 있고 밑이 있고 카보하이드레이트 타임스 미트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네.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이것만 가지고는 3.93에 증가가 되고 미트만 가지고는 이렇게 감소가 되는데 칼로리가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이렇게 7.88의 이제 상승분이 있는데 결국에 뭐 예를 들어볼게요. 이 햄버거의 경우에는 카보하이드레이트이 53g이고 미트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미트니까 1이고 1인데 미트의 효과만 가지고는 칼로리가 줄어드는데 이 미트와 그 카보하이드레이트 같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이제 돼서 이제 737.1이 이제 예측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43g의 카보하이드레이트인데 이 베지버거 베지테리언을 위한 미트가 없는 버거의 경우에는 0으로 이제 처리가 돼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개가 곱해지니까 이 인터랙션 효과,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한 효과가 더해지는 거죠. 됐나요? 혹시? 네. 지금 미트가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7.8753의 여기 인터랙션이고 미트가 있는 경우에 카보하이드레이트의 효과가 이만큼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트가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에 요 53의 효과가 더 가파르게 증가된다. 그러니까 미트랑 카보하이드레이트랑 같이 먹으면 살이 찐다. 뭐 이런 얘기겠죠. 미트만 먹으면 줄어들고
카보하이드레이트는 살이 찌는데 미트랑 카보하이드레이트를 같이 먹으면 카보하이드레이트의 효과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거죠. 오케이? 네.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경험하지 않나요? 삼겹살을 먹을 때 밥이랑 같이 먹으면 안 되고 삼겹살만 먹으면 살이 빠져요. 진짜 해봐요. 전 경험해봤어요. 자, 이 리그레션 모델이 리니어 모델이라서 뭐에 약하냐면 아웃라이어에 약하죠. 그죠? 리니어 모델은 무조건 아웃라이어와 아웃라이어에 굉장히 취약한데, 그래서 이 아웃라이어의 효과를 어떻게 다이그노스하냐,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레버리지라는 거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한 데이터 포인트가 Y축으로 움직일 때 이 리그레션 모델을 얼마나 바꿀 수 있느냐, 요 효과를 보는 건데요. 이 프로시저가 이렇게 돼요. 다른 건 다 똑같이 만들고 한 케이스, 한 데이터 포인트만 Y 밸류를 1만큼 증가를 시켜요. 오케이? 그 다음에 리그레션 모델을 다시 피팅을 하고 그게 어떻게 이 모델을 바꾸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는, 이렇게 계산된 이 레버리지는 1보다 클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케이스를 1만큼만 변화시키는데 그 변화시킨 것보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1보다는 작아야 되고요. 0보다는 또 크게 됩니다. 왜냐면 1만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한 방향으로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0보다 크고 1보다 작기 때문에 어떤 1에 가까우냐 아니면 0에 가까우냐에 따라서 이제 이게 얼마나 효과를 가지냐를 볼 수가 있고요. 0이면은 이 데이터 포인트가 이 리그레션 모델에 전혀 효과가 없다, 변화를 시켜도 전혀 영향이 없다라고 이제 결론이 되겠고요. 대신에 이 하이 레버리지, 1에 가까운 레버리지 값을 갖는 데이터 포인트는 인플루언셜 케이스가 되겠죠. 우리 예전에 중간고사 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아웃라이어가 어떻게 리그레션 라인을 변화시키냐 했을 때, 이게 하나를 바뀌었을 때 그냥 확 바뀌면 그만큼 이제 인플루언셜한 거죠. 그래서 인플루언셜 케이스는 이 하이 레버리지를 가진 거다. 그래서 이 레버리지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레버리지 케이스가 발견이 되면 이거를 바꾸면은 이제 얼마나 바뀌냐, 뭐 이렇게 또 검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빼고 나서 또 모델을 돌려보고 이게 얼마나 모델을 바꾸는지 그것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많이 바뀌면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이 레버리지에 따라서 또 모델을 좀 다운웨이트를, 이 레버리지 인플루언셜 케이스들의 효과를 좀 줄이게 하는 방식으로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걸 이제 로버스트 리그레션이라고 하는데, 뭐 슬라이드는 없지만 아웃라이어일수록 이 효과를 다운웨이트를 시켜서 하는 그런 기법들도 다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가 뭐 발견이 되면 이거를 넣고 빼고 모델을 돌려서 리지듀얼이나 뭐 다른 리절트를 슬롭이나 이런 것들을 레포트를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됐죠? 질문 있어요? 여기까지? 자, 그 멀티플 리그레션 모델을 만들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there are many possible predictor가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 이걸 무조건 다 넣고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우리는 parsimonious 좀 더 단순한 모델을 원하거든요. 그죠? 그게 좀 더 로버스트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조금 더 단순한 모델을 다 넣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작은 수로 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셀렉트 하냐, 기계학습의 용어로 하면은 피처 셀렉션이에요. 피처 셀렉션이라고 하는 말이 이 변수를 어떻게 고르냐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게 항상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R 스퀘어가 높은 것만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무조건 많으면 더 R 스퀘어는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만 바라는 게 아니라 제너럴라이저빌리티, 이 모델이 얼마나 일반화할 수 있느냐 하는 거를 우리가 또 케어하면 많으면은 더 노이즈가 더 우리가 예측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 creep into the 모델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스며들 수 있기 때문에
더 제너럴라이저블 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고요. 그런 걸 이제 또 머신러닝 용어로 하면 오버피팅이라고 하는데, 이 우리가 가진 데이터에는 완벽하게 예측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서는 제너럴라이즈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너무 많이 변수를 넣으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리터블 하지도 않겠죠. 너무 많이 변수를,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변수를 넣는다. 그러면 100만 개의 변수들이 어떻게 인터랙션 하는지 우리의 머리로, 휴먼의 머리로는 이해하기가 힘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인터프리테이션과 인터프리터빌리티와 제너럴라이저빌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이 소수의, 좀 적은 수의 피처와 베리어블을 가지고 이 모델을 만드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과학의 목적이, 이제 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 경우 우리가 하이 R 스퀘어만 밸류하는 경우는 사실 프레딕터빌리티만, 우리가 이 모델이 잘하느냐만 케어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과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과학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팔시모니어스한 모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 오캄즈 레이저를 아는지 모르겠지만 오캄의 면도날, 이런 게 이제 과학계는, 이 오캄이라는 분이 과학에 있어서 리던던트한 그 변수는 없애고 최대한 작은 파라미터의 개수로 설명하는 게 더 우수하다, 엑셀런트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게 이제 오캄의 면도날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뭐라 그러죠? 비유라고 하는데, 오캄이 면도날을 가지고 이제 불필요한 것들을 다 없애는 거죠. 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모델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약간 설명을 별로 못하는, 이게 추가됨으로 인해서 이 모델이 많이 좋아지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잘하는 모델이에요. 완벽한 모델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잘하는 모델을 원하고, 오히려 제너럴라이저블하고 인터프리터블한 그런 모델을 원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의 컨텍스트에서는 스텝와이즈 리그레션과 하이어라키컬 리그레션을 쓸 수가 있는데요. 그걸 위해서 뭐 머신러닝에서는 다른 걸 쓰겠죠. 뭐 여러 군데서 다 다른 걸 쓰는데, 이 리그레션에서는 역사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써왔어요. 그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은 자동적으로 골라줘요. 우리가 수동적으로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은 자동으로 골라주는데, 어떻게 골라주냐, 각각의 스텝에서 이제 하나를 빼고 더하고 막 이렇게 반복하면서 가장 이 R 스퀘어를 증가시키는, 그러니까 이 R 스퀘어가 뭐라 그랬죠? Explained Variance죠. 이 모델이 설명하는 베리언스니까 이 모델이 설명하는 베리언스를 가장 높이는 방향으로 이 베리어블을 선택해 주거나, 이거를 별로 안 줄어들게 하면 그건 지워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불필요한 건 없애버리고, 오캄의 면도날을 가지고 그런 불필요한, 많이 줄어들지 않는, 너는 없애도 별로 안 없어지네? 넌 없어져. 이렇게 없애버리고, 많이 늘어나는, 많이 포함시켜도 많이 증가하지 않는 거는 너는 오지마. 이렇게 해서 포함을 안 시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편한 면이 있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이 뭐가 돌아가는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은 별로 추천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학부 때, 뭐 대학원 때 통계를 배울 때 스텝와이즈 리그레션 사용하지 말라고 배웠어요. 왜냐, 이 다양한 요소의 리니어 모델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아웃라이어나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영향을 우리가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거에 의해서 이게 빠지고 더해지고, 뭐 R 스퀘어가 늘어나고 뭐 적어지고, 이런 거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동으로 해버리면 좋은 면도 있지만 편한 면은 있지만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거죠. 왜 이게 더해졌고 왜 빠졌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non linear relationship이 뭐 요소 관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hierarchical regression인데, 이거는 이 스텝와이즈 리그레션을 비슷하게 하는데 더 carefully, more carefully 해서 내가 가설을 가지고 이거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R 스퀘어를 누가 더 많이 증가시키고 누가 더 많이 감소시키는지를 보면서 이 베리어블들을 굉장히 주의 깊게 컨트롤을 하는 거죠. 네, 이거를 hierarchical regression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질문 있어요? hierarchical regression. 네, 질문이 없으면 넘어갈게요. 자, 콜리니어리티
그러니까 또 중요한 요소인데 이 멀티플 리그레션을 할 때 또 고려해야 될 건데 우리가 지금 다양한 several predictor 여러 개의 x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x들 간의 관계를 또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x1과 x2가 둘이 완벽하게 서로를 설명해. 그러면 둘 다 필요가 없겠죠? 하나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 x들 간의 관계도 굉장히 이 모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 걸 콜리니어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x들 간의 콜리니어한 경향, 그게 콜리니어리티고요. 자, 두 개의 비디오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제 지도 교수님이 만들었던 건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보실 비디오에서 이런 이 3D 그 이미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x1 하나의 베리어블이고요. 요 다른 게 x2 다른 베리어블이에요. 아까의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웨이스트 사이즈, 하이트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여기서 요 y축이 요 3차원으로 얘기하면 z의 축이 이제 y 값이 됩니다. 이걸 예측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데이터 요거를 예측하는 거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데 보시면 굉장히 강한 리니어 릴레이션십이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멈춰보면 지금 밑에 있는 요거는 x1과 x2의 관계죠. x1과 x2의 관계가 지금 여기서는 잠깐만요. 다시 볼게요. x1과 x2가 아주 강한 관계를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그죠? 잠시만요. 요거는 지금 이거는 뭐냐면 y와 x1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상당히 리니어한 관계를 보이죠?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지금 비디오를 보시면 방향이 바뀌었어요. 지금 이게 x1과 y의 관계, 지금 이렇게 바뀌면 x2와 y의 관계, 이것도 상당히 리니어하죠. 자, 그 다음에 요 x1과 x2의 관계는 리니어하지 않아요. 많이 별로 이렇게 랜덤하게 보여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랬을 때 일부 데이터를 이제 빼고 랜덤하게 이 리그레션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돌리면 이 평면,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플레인이 어떻게 보면은 멀티플 리그레션, 두 개의 베리어블을 가진 멀티플 리그레션에서 베타 1과 베타 2가 표시하는 그게 바로 저 플레인입니다. 이게 이제 그 멀티플 리그레션을 어떻게 보면 지오메트리로 나타내는 건데, 지오메트리 상에서 멀티플 리그레션은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하는 거를 맞추는 거예요. 이전에는 라인을 그렸잖아요. 그죠? 이 라인이 두 차원이 되니까 플레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차원, 4차원, 뭐 100개의 베리어블을 한다 그러면 100차원이 되는 거예요. 100차원의 플레인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하이퍼 플레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하이퍼 플레인, 2차원에서의 하이퍼 플레인이 얼마나 안정적인지를 보면은 둘 간의 관계가 별로 없으면 굉장히 안정적이죠. 많이 흔들리지가 않죠? 자, 근데 오른쪽은 어떻게 되냐? 지금 비슷한데 x1과 x2의 관계는 비슷한데 x1과 y의 관계, x2와 y의 관계는 비슷한데 x1과 x2의 관계가 굉장히 리니어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잠깐 보면 굉장히 리니어하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되냐 보는 거죠. 자, 그래서 x1과 y의 관계, x2와 y와의 관계는 다 리니어하게 비슷한데 x1과 x2가 콜레이션이 굉장히 높으면 이 플레인이 얹혀질 때 뭐라 그러죠? 이게 이 안장 같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좁아져서 흔들리는 거죠. 이게 그 x의 베리언스가 높아지면 이 슬롭의 그 uncertainty가 낮아진다고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1차원의 세계에서 지금 2차원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이 하이 디멘전은, 저는 매일 제가 연구하는 거는 다 굉장히 고차원의 세계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다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의 세상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는 건 지금 3차원이지만 뭐 시간까지 하면 4차원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인터랙션하고 모든 게 다 굉장히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의 브레인의 액티베이션, 조인트의 모든 움직임 다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리그레션이 다루는 게 바로 이 하이 디멘저널 스페이스에서 어떻게
이 플레인을 그리냐는 건데, 원래 그때 말했듯이 x와 y와의 관계를 볼 때 이 라인의 그 슬롭의 그 베리언스가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때 x의 베리언스가 되게 중요한데, 이 고차원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코베리언스, x1과 x2와의 코베리언스, 아니면 더 많아지면 그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 코베리언스가, 콜리니에러티가 이 플레인의 안정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콜리니에러티를 어떻게든 우리가 계산을 하고 이걸 보정해 주든지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이 베리언스 인플레이션 팩터라는 거를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해요. VIF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에 여러 프레딕터가 있을 때 이제 그게 얼마나 콜리니어한지를 이제 보는 건데, 어떻게 하냐? 각각의 프레딕터, 즉 xi, x1이라고 해봅시다. x1을 10개의 변수가 있다 그러면 x2에서 x10까지를 가지고 얘를 예측을 해요. 그러니까 x끼리 서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R2를 계산을 해요. 그렇게 하면은 x1이 x2에서 x10까지 나머지의 그 베리어블로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그 걔네들 간의 관계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1에서 빼준 다음에 그걸 또 1로 1 디바이드 바이 1 마이너스 R 스퀘어를 하면 그게 그 베리어블의 VIF 값이 됩니다. 자, 이게 어떻게 해석하냐? 높은 VIF 값은, 그 말은 다른 말로 1 마이너스 R 스퀘어가 작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 말은 R 스퀘어가 높다는 얘기고, 그 말은 이제 highly 콜리니어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x1이 x2와 x10까지, x2, x3 쭉 해서 x10까지 요 9개로 완벽하게 설명이 된다. 그러면 1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r이 0이 되잖아요. 그게 VIF 값은 무한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 다른 변수들로 설명이 되냐, 이렇게 되는 거. 로 VIF 값은 이게 1-r이 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콜레이션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R 스퀘어가 0이면, 서로 관계가 아예 없으면 VIF 값은 1이 됩니다. 그죠? 0이니까 1 나누기 1은 1이 돼서 VIF 값이 1이 되면 가장 좋은 거고요. 그 말은 뭐냐면 x들이 서로 다른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죠? x1이 x2에서 x10까지로 완전히 설명이 된다는 얘기는 리던던트 하다는 얘기죠. 인포메이션이. x1에 있는 인포메이션이 x2에서 x10까지 다 들어있다는 얘기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VIF 값이 1이면 이 베리어블들이 다 리던던트 하지 않고 굉장히 좋다는 얘기고,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안 좋은데, 이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에요. 보통 5나 10 이 정도로 잘라요. 그래서 10 이상의 VIF 값을 가진 X는 나쁘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뭐 없애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니면 오토고널라이즈라고 다른 변수들이 가지는 그 효과를 뭐 없앤다거나, 뭐 하여튼 뭐 다양한 방식으로 이 VIF 값이 높은 애들을 이제 처리를 해주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 혹시 질문 있어요? VIF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매일 씁니다, 이거. 네, 여러분 연구할 때 나중에 다 쓰게 돼 있어요. 이거. 저희도 이제 VIF 값이 높은, 우리가 관심 없는 코베리에이트들과 관계가 높은 X들을 없애요. 그때 VIF 값을 씁니다. 오케이. 자, 그 리그레션의 목표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좀 설명을 했었는데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또 주제이기 때문에. 인퍼런스가 있을 수 있고요, 프레딕션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리그레션을 이런 거에 이제 쓰는 건데, 이 인퍼런스는 뭐냐면 어떤 프레딕터가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내가 1000개의 베리어블이 있는데 이 1000개 중에 뭐가 중요하냐, 아까 바디 팻 퍼센트를 우리가 예측하는데, 나는 얼마나 이거를 얼마나 내가 잘 예측하냐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변인이 이거를 잘 설명을 하느냐를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이게 인퍼런스죠. 어떤 프레딕터가 이 예측하는데 중요하냐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싶을 때, 네, 그게 인퍼런스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X가 있을 때 그게 얼마나 어디셔널한 컨트리뷰션을 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굉장히 중요한 뭔가 프레딕터를 만들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암에 대한 유병률을 높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냐 이런 거 알고 싶겠죠. 그때 이 어디셔널 컨트리뷰션을 알고 싶으냐, 아니면 아웃라이어가 뭐냐 이런 거 알고 싶어요. 이런 다 인퍼런스에 대한 거예요. 자, 프레딕션은 내 모델이 얼마나 잘 예측하냐, R 스퀘어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 코에피션트 각각은 별로 인터프리트하지 않아요. 자, 좀 다르죠. 인퍼런스는 각각의 변인, 그러니까 베리어블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베리어블들의 관계를 알고 싶은 거고요. 프레딕션은 나는 예측만 잘하면 돼. 블랙박스인 거죠, 모델은. 그래서 프레딕션. 두 개의 이제 입장이 조금 달라요. 자, many times, oftentimes, statistician은 통계학자들이나 아니면 과학자들은 보통 그 인퍼런스를 더 중시하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발견한 이 베리어블이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알고 싶은 거죠.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은 보통 프레딕션을 좀 더 케어하는데 이런 바운더리도 많이 요새는 없어졌어요. 근데 머신러닝 하면은 사실 프레딕션에 더 방점을 두죠. 근데 최근에 얘기가 되는 거는 이 인퍼런스가 되지 않는 어떤 인터프리트 할 수 없는 머신러닝 모델은 별로 그렇게 앞으로 더 살아남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그게 왜 잘하는지 모르면 언제 실패할지도 모르는데 굉장히 그 머신러닝이 지금 그 인공지능 모델들이 우리한테 많은 걸 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리스 카를 한다. 운전을 우리 대신 해준다 하는데 그게 뭐 때문에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언제 실패할지 잘 모르는 거죠.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퍼런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explainable AI, 뭐 요새 XAI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난 돈을 많이 들여서 뭐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퍼런스 혹은 프레딕션 두 가지가 종종 컨플릭트를 일으켜요. 종종 이제 컴피티션을 하는 거죠. 뉴로사이언티스트들은 뭐가 더 중요할까요? 네, 종종 인퍼런스를 더 중시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또 요새는 또 인퍼런스만 잘하면 또 안 돼요. 프레딕션을 잘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생물학자들은 보통 이제 인퍼런스를 훨씬 더 중시하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이 뉴로사이언스가 사실 생물학과 이제 비헤이비어를 또 예측하는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융합 학문이 되면서는 프레딕션도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뭐 여기까지고, 혹시 질문 있나요?